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관련해서 예전부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뭔가랑 비슷하다. 그 뭔가가 무엇이냐? 폰지 사기. 폰지 사기랑 현 부동산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 가지 것들 최신 뉴스와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신 뉴스예요. 여보, 얼죽신이라고 해서 샀는데 여기서 얼죽신은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의 약자입니다. 옆집은 왜 비어 있냐?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이득을 본다.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이러한 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식이 근래에 깨졌죠.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빠지는 이런 일들이 속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옆집은 비어 있냐? 이런 워딩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표를 볼게요. 표를 보시면 회색 부분이 지방 아파트고요. 빨간색 부분이 수도권이에요. 월별로 시기에 맞춰서 어느 때는 지방 아파트가 분양 물량이 많았고 어느 때는 서울이 많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도 지금 움직였고, 최근래에 들어서 25년도 들어서는 분양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바닥을 찍었죠. 왜 그럴까요? 부동산의 향후 행보가 상당히 불투명해졌고 더 이상의 가치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지방의 모습은 어떠한가? 먼저 지방입니다. 지방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대구가 그 중에서도 매우 안 좋다고 하는데,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뚜렷하게 이렇다 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1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졌다. 미분양이 쏟아져 나오고 악성 미분양 물량도 쏟아져 나오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지방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지방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렇다 쳐. 그러면 서울은 어떻냐? 서울은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철저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요. 값어치가 원래 크게 없었던 지역들, 이런 곳들은 사정없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값어치가 있었던 지역은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다시 올랐다고 나와 있지만 값어치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양쪽을 더해봤을 때 올랐다는 판단이 나온 거지, 사실상 서울도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횡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그 마지막 마지노선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이 폭풍 성장을 했어요. 이 과정을 잠깐 돌이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붐이 일고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재미 보고 아파트 갈아타고 재미 보고 반복을 해오면서 얼죽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모습까지 왔는데요. 이 과정이 폰지 사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자, 이거는 그냥 폰지 사기 자체 기사입니다. 무늬만 아트테크, 폰지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를 했다 써있지 않습니까? 폰지 사기, 사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폰지 사기가 뭐냐? 사기꾼이 있어요. 이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100만 원만 투자를 해보십시오.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제가 매달 이자로 2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1년 이자가 24만 원이지 않습니까? 연이율 24%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니까 서로 계약서 체결을 하고 1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 사기꾼은 매달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 이자는 어디서 갖고 오냐? 사업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다 꽂아둔 투자금으로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게 폰지 사기예요. 언젠가는 개인 투자자가 신규로 들어오지 않으면 무너져 내려버리는 전형적인 사기의 유형을 띠고 있는 게 폰지 사기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더라고요. 그래, 폰지 사기는 그렇다 쳐. 이게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동산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누군가 매수를 합니다. 주택 구매를 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랐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상승을 하고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돈을 법니다. 매수인이. 집값을 상승해서 매수인이 돈을 벌었다는 건 다른 누군가가 이 아파트를 샀다는 소리죠. 추가 매수인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추가 매수인이 다시 이 아파트를 팔면 다른 매수인이 또 사주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어때요? 폰지 사기랑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폰지 사기하고 아파트 부동산하고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느끼는 건 그 이유가 뭐냐? 폰지 사기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돈을 돌려막기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아파트가 어디 가서 뭐 일하고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트 자체의 값어치가 올라야 돈을 번다. 이게 성립을 해야만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아파트 자체의 값어치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경기가 워낙에 좋던지 한국에서 뭐 유전이 터져 나와가지고 산유국이 되던지 압도적인 과학기술력이 한국에서 나오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이러한 판을 깔아준 그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이러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OK 사인을 내려요. 자, 이렇게 사업을 해도 괜찮아. OK 사인을 내렸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자도 굉장히 싸게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엄청나게 싼 이자를 보여주니까 시중은행이 규제도 없고 법에 접촉되지도 않는 낮은 이율로 시행사, 건설사 이런 곳들의 돈을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들이 막 지어져요. 이 아파트를 매수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매수인은 이 아파트 살 돈을 어디서 구하죠? 은행에서 또 받아서 구매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 폰지 사기판, 부동산 사기판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매우 낮은 금리, 엄청난 시장 유동성,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가 없고 감사가 없는 이러한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판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를 짓고 나면 매수인들이 들어오고 분양이 완료가 되면 자, 매수인 이 옆쪽으로는 전부 다 끝났고 매수인들의 시기가 열립니다. 매수인들은 여기서 또 두 번째 파티가 열리죠. 그게 뭐냐? 매수인 A와 매수인 B가 있습니다. 매수인 A가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았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아파트를 팝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수인 A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죠. 자,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비싼 돈으로 매수인 B한테 아파트를 팝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빚이 어느 정도 갚아지겠죠. 그런데 오른 아파트 가격, 매수인 B가 또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시중은행 돈을 두고 이 안에서 계속 돌면서 금액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값어치 자체가 올랐으면 시중 5대 은행이 아니고요. 외국 계열 건설사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고 외국 계열 자본이 한국으로 막 유입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러한 은행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모습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원래 알고 있던 은행 내에서 그냥 돈이 돌면서 계속 값어치만 올리는 겁니다. 다른 외부에 뭔가가 없었어요. 이거 보고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전 국민적인 자전거래로 부동산 가격 폭발적 상승, 거품이 엄청나게 커져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계란을 놓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런 자전거래식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의 현재 모습을 알려면 우리가 계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계란의 값어치는 변동이 없어요. 계란은 고정. 예, 계란은 계란이죠. 가격은 변동이 없다.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계란이 비싸 보이게 되죠. 물건의 값어치는 똑같은데 내가 가난해지면 그거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계란의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나의 소득은 동일해요. 소득이 줄은 건 아닌데 계란 가격만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역시 계란이 비싸게 보이고 내가 회사에 잘려가지고 돈이 없어져도 계란이 비싸게 보이고 두 개가 결과물은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부동산이 불러온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최신 뉴스예요. 물가가 다시 2%대로 공포가 커졌고 김 이런 것들 다 올랐대요. 경기 침체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물가가 치솟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어서 휘발유 값도 오르고 트럼플레이션,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겠죠. 추가적인 물가 상승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예. 자, 물가가 오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임금이 2.8% 느는 동안 물가는 3.6%가 올랐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가 벌어졌다. 결국은 뭐냐?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소득은 비슷한데 계란 가격이 올랐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오호라.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모습이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데 내가 버는 돈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구나. 그래서 비싸게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것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근래에 들어서 LG전자가요. 멕시코 TV 공장 통폐합을 한답니다. 관세 리스크 대응 서막이 열렸다.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기업이 신규 인원 채용을 확대를 할까요? 제가 일전 뉴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라든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어요.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 내가 직장을 잃어서 돈을 못 번다는 것,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계란 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회사에서 잘려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래 나오는 이러한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을 나게 하는 안 좋은 것들만 지금 쏙쏙들이 골라가지고 대한민국에 지옥판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일단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과하게 공급이 된 유동성이 전부 다 초래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제는 다들 많이 느껴요. 아, 부동산은 끝물이다. 이제 부동산에 추가로 투자라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이걸 느껴요. 그러면서 무엇을 다음 투자처로 삼기 시작을 했냐? 무엇을 다음 피난처로 삼기 시작을 했냐? 보시는 이 계란.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이 계란을 내가 그러면 소유를 해야겠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꽂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최신 뉴스가 뭐냐? 너도 나도 금을 산다. 금 거래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트럼프발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니까 안전자산을 이제 선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금값이 오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금값이 언제부턴가 스물스물 막 올랐어요. 이 시기를 대입을 해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를 때랑 비슷해요. 왜 그러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아, 부동산 경기가 조만간에 끝나겠구나. 그러면 나는 앞서서 부동산에서 재미봤던 돈들을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시켜야지 하면서 이동을 시키기 시작을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제는 금값도 어떻게 보면 또 끝물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정도면은 금값도 거의 끝물까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안전자산의 값어치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그 외에 돈이라든지 원화가 되겠죠. 원화,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의 값어치가 이제는 과하게 올라 있기에 다른 곳으로 피할 그런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죄인이 없는 폰지 사기판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일반적인 폰지 사기는 죄인이 있어요. 사기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판은 잘못한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 미치는 거고 모든 피해를 투자자인 국민들이 다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가치 상승 없이 자전거래 형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이러한 폭등에는 정부의 방관이 있었고요. 은행의 협조가 있었고요. 건설사가 아주 발빠르게 미친 듯이 아파트를 만들어낸 이러한 모든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투기판이었습니다.
이 투기판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한계를 넘어선 오버페이스였죠, 지금.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많은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제 느낄 때가 됐어요. 하지만 멈추지를 못해요. 왜? 그동안 재미를 봐왔고 이 재미를 봐온 이러한 시기가 불과 10년? 8년?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처럼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폰지 사기의 형식을 닮아버린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끝날까요? 폰지 사기를 보면 알죠. 폰지 사기가요. 매달 주기로 한 돈이 몇 번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폭삭하고 망하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폰지 사기와 그 끝이 비슷할 거다. 한순간에 터지면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는 가격을 내릴 수도 없어요. 왜? 내린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아봤자 빚을 다 못 갚거든. 그런데 누가 내 아파트를 사주지도 않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전히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하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껴 쓰고 저축하면 손해본다고 엄청 떠들어댔어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너 아직도 아파트 청약 안 넣었어? 이러면서 마치 투자를 하지 않으면 패배자이고 바보고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었어요. 적정 시기에 투자를 하고 적정 시기에 빠질 줄 알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99%의 사람들은 빠지는 시기를 조율하기가 힘들죠. 여기까지 알 정도면 그건 전문가예요. 그래서 많이들 투자를 했고 결국은 깡통차게 생겼습니다. 돈을 저축하기도 겁이 났고 그렇다고 투자했더니 깡통차고 정말 어렵죠. 이런 거를 우리가 진짜 성실히 일하고 잘 저축하고 내 그릇에 맞는 내 사정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행복감과 가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입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전거래를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투기판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부, 현 정부, 아니면 훨씬 예전 정부 전부 다 비슷했다. 좌파, 우파 이런 얘기 할 것도 아니고 다 그 나물의 그 밥들이었다. 돈 앞에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 자금 형성, 재벌의 배 불리우는 이러한 모습 앞에서는 정부의 모습은 늘 비슷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 부동산의 상황과 지금 부동산이 어떠한 모습을 닮았는가와 앞으로 그렇다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 번에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글로 한 번씩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